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더해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진짜 푸드테크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 단순히 식품 산업만 대체하는 건지 연관된 산업을 대체하는지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선 여러분들께 한 4가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한번 10년을 한번 내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기존 산업을 해오던 사람이 더 잘할까요? 기존 산업을 해온 적은 없는데 타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대기업이 잘할까요? 아니면 배운 건 없는데 진짜 내가 뜻이 있어서 한번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덤비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더 잘하는 세상이 될까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식품을 만드는 데가 이길까요? 자기한테 꼭 맞는 식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길까요? 예, 그 4가지 주제가 오늘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창발이나 푸드테크나 스타트업 개인 맞춤을 역으로 반대로 한번 키워드를 연결해 보면요,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개인 맞춤 시대에 스타트업들이 주도하는 푸드테크의 창발 산업, 푸드테크 산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역으로 미래를 지금의 과거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창발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모르거나 하지 아니한 것을 처음 또는 리디자인해서 새롭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남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에 도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리더의 상상력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 창발인데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 제가 74년생인데요. 예, 71년생입니다.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그 불우한 환경에서 컸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전 세계 1위의 부호가 됐던 건 도대체 뭐 때문에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기술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그 이전에 이 사람은 소셜 임팩트를 더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수송시단을 바꾸고 앞으로 지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해서 우주로 나가고 인공지능이 항상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 않으니까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위험에 대해서 오픈소스를 통해서 인류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았던 걸 먼저 상상하고 깃발 꽂고 팀빌딩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끝까지 본인이 도전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창발가인데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가 지금 혁명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많은 시도를 끝에서 다양한 창발적 일 중에 세상이 바뀌면 그 순간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이 부끄럽지만 이러한 창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74년대 우리과 막내 교수입니다. 예, 서울대학교가 젊은 교수가 오기에 사실 검증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외국 대학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IT의 랭어 교수가 시작을 식품공학과에서 제가 이제 시작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오늘 식약처장님 안 오셨지만 식약처장님이 이 분야에서 이 랭어 교수랑 직접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인터뷰를 직접 하셨습니다. 예, 모더나의 RNA 백신을 만든 교수입니다. 2010년도에 모더나를 만들었고요. 40여 개 회사의 파운더입니다. 모더나 하나는 뭐 기업 가치가 워낙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가 오늘 데이터는 전부 작년 연말 데이터입니다. 130조 원의 기업 가치를 했고요. 개인 지분이 한 3.2% 있으니까 개인 재산으로 한 5조 4천억 정도를 이 회사의 파운더로서 본인이 밸류를 만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임파서 푸드 말씀 많이 드셨을 텐데요. 앞으로 고기에 대한 대안육, 대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올터너티브인데 대안육으로서
고기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은 피 색깔과 피 맛을 내는 겁니다. 그 헤모글로빈을 이제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대량 생산한 기술이 CES에서 각광받는 고기에 대한 미래 기술이고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싱클레어 교수가 와인에 프랑스 사람들이 왜 와인을 먹으니까 심장병, 발병도 늦고 오래 사느냐라고 해서 레스베라토리라는 물질을 찾아서 노화를 억제하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품에서 10개의 식이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10개 생명공학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스베라트롤의 타겟인 썰트를 가지고 하버드 역사상 현금으로 1조 원의 기술 이전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RNA 백신 만드는 거고요. 피 맛을 내는 거고요. 노화를 막는 물질을 하나 찾은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들여서 연구에서부터 유통까지를 다 하는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가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정밀하게 한 가지 분야에 정말 평생에 걸쳐서 특정한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 대학과 대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창발하러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 모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 가치가 낮은 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오늘 여기 삼성전자의 박찬호 부사장도 와 있고 또 롯데 우리 이경원 선생님 와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실적에 비해서 미래 가치를 평가를 못 받을까? 네, 초격차의 다음 단계의 버전이 필요한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것을 해볼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제가 X세대를 약간 껴 있습니다. 예, 뭘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에는 MZ세대 같지 못하겠고요. 또 MZ세대는 저희 보고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세대의 어떤 변화가 되게 중요해서요. 앞으로 아마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합니다. AI 관련 회사 3개 기업을 인수했고요. 삼성전자가 왜 여기 제가 박찬호 부사장 말한 푸드테크의 메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이런 그 큐커, 비스포크 큐커라고 하는 AI 기술 탑재한 조리기구는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구독 경제를 가져올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개인 맞춤 시대의 핵심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LG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테슬라보다 전기차 늦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에 메타 모빌리티라는 걸 합니다. 정의선 회장님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돈도 못 버는 회사를 ROI가 안 나오는 회사를 현금으로 1조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기계과를 안 가고요. 화학생물공학부에 최장욱 교수 찾아갔습니다. 2차 전지는 늦었지만 3차 전지는 먼저 해야 된다. 왜? 모빌리티를 해야 되니까.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기계과 안 갑니다. 예, 화공과를 먼저 갑니다. 근데요, 이 회사는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푸드 딜리버리는 결국 로봇 기술입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부릉이라고 하는 메시코리아에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물류라고 하거나 배송은요,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코로나 시기에 푸드테크의 기술은 뭐냐면 신선식품을요 편하게 주문해서 빠르게 집에 배송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스마트폰에 AI 그리고 배달, 이 두 가지가 푸드테크의 핵심적인 AI 로봇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기존 식품기업,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롯데는 오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실패조차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앞으로 롯데는 이제는 타 분야와 연관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제조 베이스에서 이런 새로운 타 분야에 대한 이런 창발적인 일에 적극하겠다라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발적인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푸드테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롯데가 이제는 테크로 넘어가야 되고요. 스타트업들한테 뒤처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까 CES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비자 관점의 맞춤형 식품입니다.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왜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푸드테크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식품 산업과 다르다면 뭐가 다르냐? 소비자 관점에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코로나 시기에는 주문을 뭘로 하는지, 배송을 뭘로 하는지, 그거의 관계사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하고 뭐가 달랐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의 푸드테크에 대한 정의가 새로워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가장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은 AI, 로보틱스, 바이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요. 현실 세계를 가상현실로 가져가는 지금 얘기하는 이런 XR, 메타버스, 블록체인, IoT, 대체 소재 등이 전부 다 우리의 푸드테크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방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CES 공식 세션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에 대한 세션이 아닙니다. AI, 스마트 키친, 로보틱스, 그리고 대체육,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저감하지? 앞으로 이 삼성전자나 LG에서 가전에 냉장고가 있으면 여기에서 냉장고에 있다가 없어지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레스 웨이스트 할 거냐, 이런 게 아마 앞으로 스마트 가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CES를 주관하는 건 CTA입니다. 컨슈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트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 많은 기술 중에 올해 5대 기술 중에 푸드테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푸드테크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장 창발적인 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에 버금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 2, 5 부자 하면 제프 베조프입니다. 아마존은 뭐 하는 기업일까요? 1994년도에 창업했는데요.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00조였습니다. 지금 약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출 1위 하는 기업 어디인지 아시죠? 월마트가 전 세계에서 1등을 매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월마트의 기업 가치가 5배이고요. 작년에 1962년도에 창업한 월마트의 매출을 미국 내에서 작년에 아마존이 이겼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 아마존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겼을까요? 알렉사입니다. 지금 LG하고도 같이 콜라보하고 있죠. 아마존의 대시원드에다가 탑재한 이 음성 명령을 하면요, 아마존하고 대화, 음성 인식을 하면서 온라인 결제가 집에서 원스톱으로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알렉사하고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식료품을 직접 주문을 하면 아마존의 프레시를 통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마켓컬리처럼 신선 집에다 배송을 해줍니다. 식품 유통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독자들이요, 온라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에 진출합니다. 홀푸드를 인수합니다. 신선식품 유통. 그리고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레시 오프라인을 만듭니다. 초록마을이라든지 편의점을 직접 무인화해서 운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구독 경제에 맞는 PB 제품을 만들든지 자신에 맞는 유형별 식품의 캐터고리를 만들어 가겠죠. 이 플랫폼 기업이 만들어내는 건 플랫폼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갖다가 추천해주다가 설계에다가 생산하다가 소재 개발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식품 제조 기업은 뭐가 될까요? 잘못하면 OEM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네슬레라고 하는 세계적인 식품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요, 우리나라 식품 기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네슬레, 제가 사진 찍은 데는 로장 공대 안에 헬스 연구소입니다. 네슬레가 가야 될 길은 결국 ESG와 헬스라고 판단을 해서 식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뉴트리션, 그리고 메디컬 프로덕트, 진단기기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식품의 기본은 영양에서 시작해서 헬스로 가서 결국은 이제는 웰니스나 ESG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이제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했습니다. 우리 이제 SPC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빵집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매장에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CJ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잘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네슬레 매출의 4분의 1까지 쫓아왔습니다. 작년도 28조 5천억을 했습니다. 네슬레 4분의 1입니다. 영업이 1조 한 7, 8천억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업 가치가 5조 몇 천억밖에 안 될까요? 네슬레의 78분의 1밖에 안 될까요? 거기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테크가 있는가? 어떤 테크가 있는가? 이러한 엄청난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아마존과 네슬레는요, 국내
국외 식품 기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냐? 스타트업들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보여지는 스타트업들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니콘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냐면 비식품 분야의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이고요. 유니콘 기업들이요, 이제는 매년 몇 개씩 푸드테크에만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테크 분야가 푸드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테크가 유니콘이 될 수밖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자받은 기업은요, 기획사가 생기는 겁니다. CJ는 예를 들면 그냥 이문세라는 가수라면 지금의 투자받은 기업들은 뭐냐면요, JYP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다 관리해 줍니다. 과거 같은 그냥 자기 혼자 하는 조그만 기업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기 보여주시는 제가 몇 개만 아시는 거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주로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케이크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의 기업 가치는요, 이미 CJ의 3배 내지는 한 7배 정도 봅니다. 마켓컬리는 이미 지금 보여지는 대상, 동원, 풀무원, 메일력, 롯데푸드, 광동제약보다요 이미 뭐 적게는 5배에서 10배. 나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업들이 이름을 못 들어봤지만 기존에 3조 이상의 매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치 평가는 훨씬 더 위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쪽은 미래를 내다보는 테크 기반의 창발 경영에 있고요. 기존의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푸드테크 기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저보다 2살 어린 76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일론 머스크랑 비슷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서 공고 나왔습니다. 저희 때 공고 나오면 진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어르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문대 나왔습니다. 사업 망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 배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토바이 끌고요, 한쪽에 철가방 끄는 겁니다. 이거를 플랫폼화 시켰습니다. 10년도에 창업해가지고요, 19년도에 기업가치 5조에 팔았죠. 4조 7천억에 팔았는데 당시 CJ 기업가치가 4조가 안 됐습니다. CJ보다 불과 10년 사이에 기업가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코로나 시기에 3배는 더 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아마존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비마켓하고요, 식품 유통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사는 식품 라이브 커머스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유통에 롯데, 현대, 신세계가 아니고요, 이제는 배민, 쿠팡, 네이버로 바뀌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쿠팡, 마켓컬리, 정육각 보시면 어떻게 가냐면 이커머스에서 이제 정밀해집니다. 신성식품만 하는 마켓컬리가 나오다가요, 고기만 유통하는 정육각이 나옵니다. 4일 이내에 도축한. 근데 여기 경력들을 보면요, 여기는 뭐 하버드, 뭐 웰슬리, 카이스트 뭐 이렇습니다. 예, 식품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육각은 초록마을을 인수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을 진출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까요? 기존 방식으로 운영할까요? 예, IT 기업처럼 운영할 겁니다.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 승자가 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자, 아마존처럼 국내 스타트업이 이미 최근 5, 6년 사이에 이렇게 유통, 외식, 라이브 커머스로 다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파트너들 제가 만나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기존 기업들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저하고 얘기합니다. 예, 젊은 친구랑 일하고 싶은데 기존 기업하고 일하기 싫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스타트업의 도전은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유통만 얘기하니까 아직은 유통 단계에 머물러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기 박재현 대표 프레시지 와 있는데 작년까지 투자액이 4천억이 없습니다. 기업 가치가 유니콘이 넘어선 기업입니다. 예, 물론 몇 개 기업이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바로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그린랩스 아시나요? 예, 농협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린랩스는 결국은 에그테크 플랫폼, 농업 포탈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트리치가 요즘에 또 화두입니다. 글로벌 농수축산물 무역거래 플랫폼입니다. 3조 6천억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식품과 농업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 있고요. 결국 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빠르게 배송받습니다. 그 안에는 AI 기술, 로보틱스, 바이오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들어갔던 90년대에는 전후에는 그 컴퓨터공학과가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바이오 분야가 계속 인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20년도에 푸드테크 분야에 우수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아마 코스닥 코스피 안에 푸드테크라고 커밍아웃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 만들어진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나왔는데요. 최근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삼성 푸드테크, 카카오 푸드테크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푸드테크 트렌드로 봤을 때 누가 이길 거냐?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갖는 푸드테크 기업이 결국 세상에 대한 구독과 세상을 앞으로 선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배달의 민족이 마켓컬리와 같은 유통 플랫폼이 결국 이런 딜리버리 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프레시지와 같은 이런 이제 제조 회사와 연계가 되고 또 이런 그 데이터 회사들, 농업, 그다음에 글로벌 소재나 원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연계가 돼서 업체와 연결해 줄 겁니다. 이 구조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사회, 1년에 100만 명씩 우리가 고령 인구가 느는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푸드와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 맞춤 푸드 솔루션은 사람이 뭔가 처방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영양사가 처방하는 것보다, 약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것보다 나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처방해 주는 게 솔직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NIH 국립보건원은요 정밀의료가 됐는데 유전체에서 뭐 하냐, 결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밀 영양을 해야 된다고 이 NIH 디렉터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식품부가 중심이 돼서 이러한 정밀 영양을 넘어서 이제 정밀 식품까지 가는 우리 정부도 맞춤 푸드 솔루션과 관련된 R&D에 투자를 했고요. 제가 푸드테크 학과와 동시에 이런 개인의 맞춤의 식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농수산, 주로 먹는 거에 대한 영양 DB, 가공 DB, 조리 DB가 있어야 됩니다. 솔루션을 만들어주려고 해도 특히 수산 쪽이 없습니다. 농진청은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이 양식까지만 했지 영양과 식품 쪽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맞춤형 영양과 이런 알고리즘이 가능하다면 기존 푸드테크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개인 맞춤 푸드테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 창발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푸드테크 산업이 발전된 속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IT 기술, BT 기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콘텐츠, 이런 K 컬처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이 앞으로 우리 어떤 MZ 세대들의 어떤 이런 창조적인, 창발적인 어떤 역량과 같이 연계된다고 한다면 아마 푸드테크는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제3의 반도체를 넘어서는 창발 산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앞으로 미래는 다 중요하지만 기술과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창발가를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키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부모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겁 없이 덤벼들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부모님과 여기에 있는 좀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이 믿어주고 키워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푸드테크와 창발 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